18세기 스웨덴의 국왕 프레드릭 1세는 어느 날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자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다. 왕은 늠름하고 위험 있는 그 사자를 무척 아끼며 왕실의 자랑거리로 여겼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사자는 늙어 죽게 되었고 왕은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그 모습을 영원히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사자의 가죽과 뼈를 당대 최고의 박제사에게 보내며 살아있을 때의 위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달라고 부탁했다. 왕은 완성될 박제를 큰 기대 속에 기다렸다. 몇 달 뒤 드디어 박제가 완성되었다. 가림막이 걷히는 순간 왕은 충격을 받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극도로 분노했다. 왜였을까? 왕이 기억하던 위험 있는 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사팔뜨기 같은 눈의 입은 멍청하게 벌어져 있었다. 마치 우스꽝스러운 만화 캐릭터처럼 보였던 것이다. 사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박제사는 평생 한 번도 진짜 사자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단지 사자의 가죽만 가지고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개의 형상에 맞추어 박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왕은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결과 앞에서 실망했고 그 박제를 창고에 던져버렸다. 그 박제는 오늘날까지도 그립스홀름성에 전시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잘못된 박제의 상징 혹은 유머 소재로 자주 소개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닮아 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며 내 인생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기대를 품는다. 내 가정, 내 미래, 내 꿈이 내가 그려놓은 모습대로 완성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간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한다. 어쩌면 그 왕의 모습은 오늘 거울 속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생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도 있다. 기대했던 인생은 아니었지만 역경을 딛고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 말이다. 바로 윌마 루돌프의 삶이 그렇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한계에 부딪힌다. 어떤 사람은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멈춰 서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음과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윌마 루돌프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1940년 미국 남부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윌마였다. 그녀는 무려 22 남매 가운데 20번째 아이였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였기에 흑인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어려움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태어날 때 몸무게가 2kg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어린 시절 폐렴과 성홍열 그리고 소아마비까지 앓으며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결국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고 의사는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다. 너는 걸을 수 없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윌마 자신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걷고 싶다. 그 마음 하나를 놓지 않았다. 딸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왕복 16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 윌마를 병원에 데려갔다. 가족들은 돌아가며 그녀의 다리를 매일 마사지해 주었다. 마침내 8살이 되었을 때 윌마는 보조기구에 의지해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뛰노는 모습을 본 윌마는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품게 된다. 나도 뛰고 싶다. 그녀는 학교 육상부를 찾아가 자신도 육상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16세였던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 윌마는 미국 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리고 4년 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는 100m, 200m 그리고 400m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세계 최고의 육상선수가 되었다. 한 번의 올림픽에서 육상 금메달 3개를 딴 최초의 미국 여성.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던 소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성이 된 것이다. 그런데 윌마의 위대한 삶은 올림픽 금메달에서 끝나지 않았다. 윌마는 특유의 유려한 달리기 스타일과 밝은 미소로 전 세계 관중과 언론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당시 인종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1961년 미국 육상연맹이 그의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에게 수여하는 설리번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선수 생활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 그녀는 1960년대 시카고의 한 청소년 재단에서 여자 육상팀 부감독으로 활동하며 어린 선수들을 가르쳤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육상 스포츠를 알리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그녀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행사들을 주장하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일에도 앞장섰다. 자신의 성공을 자기 자신만의 영광으로 끝내지 않고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한 씨앗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녀의 업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이 평가되며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의사도 안 된다고 했고 세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윌마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쉽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우리의 가능성을 맡겨버릴 때가 있다. 통계와 경험, 주변의 평가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 만약 윌마가 의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포기했다면 그녀는 결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윌마는 나는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 붙들었기에 자기 인생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늘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태양빛이 있는 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떤 산도 넘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1994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고향 사람들은 도시의 가장 큰 대로에 윌마 루돌프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게 되었다.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다.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위험한 것은 어려움 자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안 되겠어. 스스로 그렇게 결론 내리는 순간 가능성은 0%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반대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희망의 끈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 반반인 셈이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세상이 포기할 때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때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의 판단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될 수는 없다. 희망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아직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